10월 26일 K-메인 뉴스 브리핑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5일 자정 기준으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51명이 해외 유입 사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날에도 하루 확진자 76명 중에 해외 입국자가 22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한 곳은 중국 우한, 이 단 한 곳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유엔 회원국의 92%에 달하는 179개국이나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경 개방 원칙을 고집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9,241명, 사망자는 131명입니다. 유럽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감염이 심각합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스페인인데요. 지금까지 4만 2천 명 넘게 감염됐고 3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 중에서 최소 5천 명이 의료진이라는 겁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최소 수백 명의 의료진이 감염됐고 이미 숨진 의료진도 30명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염된 의료진들이 오염의 사슬이 돼버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의료진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영국 의사협회장은 이대로면 의사들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전국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감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휴교 정책을 통해서 최대 60%까지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의 코로나19 발병 빈도가 낮은 것도 휴교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아동 청소년의 감염률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바이러스에 강해서가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며 휴교 조치를 4주에서 8주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대구 경북에 한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라도 환자가 응급수술이 시급하거나 격리 정신병동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서 급여를 적용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경증이거나 무증상 환자도 많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를 조속히 찾아내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며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국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혈액 수급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2월 혈액 보유량이 2.81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앞으로 병원에서 연기한 수술 일정이 정상화된다면 그나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적정 혈액 보유량도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십자사는 헌혈 과정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혈 직원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했고 헌혈 과정에서 안전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